안녕하세요. 포항 유튜브 강사 조한쌤입니다. 2022년 5월부로 키네마스터 레이아웃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바뀐 버전으로 편집하기를 들어가 볼 건데요. 편집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사진을 활용해서 편집하는 방법, 동영상만 가지고 와서 편집하는 방법, 그리고 사진과 동영상을 섞어서 편집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번에는 사진만을 활용해서 편집하는 방법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네마스터 어플을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처음으로 보여지는 화면이 이렇습니다. 이 어플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광고가 뜰 겁니다. 그러면 왼쪽으로 스킵해서 들어오십시오. 자, 상단에 새 프로젝트를 눌러서 편집을 들어가 볼 건데 중간에 있는 자료들은 제가 그 전에 편집을 했던 자료 보관함들이 보여지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오른쪽에 있는 점 3개를 클릭해 보시면 파일의 이름도 바꿀 수 있고 똑같은 파일을 복제할 수도 있고 또 파일을 삭제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화면에 터치하시면 창이 없어집니다. 상단에 새 프로젝트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프로젝트 이름이 보이는데요. 여기에 제목을 기재하겠습니다. 여기 보여지는 제목은 여러분들만이 볼 수 있는 제목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프로젝트 이름을 적어봤고요. 화면 비율은 가로 16대 9로 진행을 할 건데 우리 유튜브에 영상을 올릴 때 가로 16대 9가 가장 일반적인 최적화된 비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로 9대 16은 유튜브 안에 있는 쇼츠 플랫폼에 우리가 영상을 올리고자 할 때 9대 16을 선택하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쓰고 계실 틱톡이나 릴스에 동영상을 편집해서 올리고자 할 때도 세로 버전 9대 16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1대1 버전은 인스타그램에 영상을 편집해서 올리고자 할 때 선택해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보여지는 비율들은 각 카메라를 활용해서 촬영할 때 개별적으로 선택해서 적용되는 비율이기 때문에 앞에 있는 3가지 16대 9와 세로 9대 16 그리고 1대1 버전만 정확하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좌판에 있는 완료 버튼을 눌러보시면 고급의 꺽쇠 모양이 있는데요. 꺽쇠 모양 클릭하셔서 사진 배치는 여러분들 폰에는 화면 맞추기로 되어 있을 겁니다. 화면 맞추기는 상하 비율만 맞출 수가 있고요. 화면 채우기는 좌우 상하를 일정한 비율로 맞춰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화면 채우기로 진행을 할 거고요. 기본 사진 지속 시간은 4초, 기본 장면 전환 시간은 1초로 저는 조율해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만들기 버튼을 클릭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갤러리가 보여지는데요. 여기에서 편집으로 사용할 만한 사진 5장 정도를 가지고 와 보겠습니다. 저는 다운로드 방에서 사진을 5장 불러오게 해보겠습니다. 사진을 클릭하시고 오른쪽 상단에 X 버튼 클릭. 그러면 하단에 이렇게 사진이 불러와지는데요. 사진은 오른쪽으로 보내겠습니다. 모든 편집을 할 때 있어서 빨강 색깔 플레이 헤드를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에 사진 개체들이 와야 되는데요. 첫 번째 줄에 오는 개체들은 클립이고 두 번째, 세 번째 오는 개체들은 우리가 레이어라고 부릅니다. 자, 사진 클립에 제가 터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터치를 하시면 왼쪽과 오른쪽에 이 사진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기능들이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내가 첫 번째 사진에 선택했던 것을 지우고자 할 때는 왼쪽에 있는 삭제 버튼 클릭하시면 이렇게 지워집니다. 그리고 내가 다시 조금 전에 삭제했던 사진을 다시 불러오겠다 그러면 되돌리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삭제되었던 사진을 복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소를 이동하고자 할 때 클립이나 레이어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동하고자 하는 클립에 꾹 눌러서 옮기고자 하는 장소에서 손을 놓으시면 이렇게 클립이 이동이 됩니다. 그리고 사진에 터치하셔서 왼쪽과 오른쪽에 보여지는 까만 색깔 점 4개가 있는데요. 이거를 잡고 점을 잡고 이렇게 왼쪽으로 늘렸다 줄였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사진의 길이를 조정할 수가 있는 거고요. 사진 같은 경우에는
원본의 크기에서 얼마든지 늘렸다 줄였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동영상 같은 경우에는 원본 크기에서는 크게 늘릴 수는 없고 줄일 수만 있습니다. 클립과 클립 사이에 플러스 버튼이 보이는데요. 이 플러스 버튼을 클릭해 보시면 장면 전환이라는 글자가 보입니다. 장면 전환은 1번 장면에서 2번 장면으로 바뀔 때 효과를 주는 기능인데요. 지금 오른쪽에 여러분들에게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것만 나와 있고 추가적으로 내가 다른 기능들도 한번 보고 싶다면 오른쪽 상단에 있는 집 모양 에셋 스토어를 클릭하셔서 자, 한 가지만 저랑 같이 다운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카테고리를 선택을 하셔서 여러분들 원하고자 하는 기능을 다운받으시면 되는데요. 저는 교차 분할을 선택해 볼게요. 자, 화면에 터치하시면 플레이 버튼을 누르셔서 미리 보기를 해보신 다음에 마음에 들면 오른쪽에 있는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설치됨으로 바뀌면 왼쪽 상단에 꺽쇠 모양 누르고 나오기, 다시 왼쪽 상단에 X 버튼 클릭하시면 방금 여러분들이 다운받았던 기능이 최상단에 올라와 있습니다. 터치하시면 오른쪽에 예시가 나오는데요. 예시까지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렇게 미리 보기로 보여집니다. 이 기능이 마음에 들면 오른쪽 상단에 꺽쇠 클릭, 그러면 지금 설정이 된 겁니다. 이런 식으로 플러스 버튼이 있는 곳에서는 여러분들이 장면 전환 효과를 넣을 수가 있고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시다 보면 하단에 이제 레이어가 올 건데요. 레이어에는 장면 전환 효과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장면 전환 효과는 클립과 클립 사이에서만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사진 클립에 터치를 하시면 왼쪽과 오른쪽에 보여지는 기능 중에 교체라는 게 있는데요. 교체는 내가 선택했던 사진을 다른 사진으로 교체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제가 예를 들어서 하나만 해볼게요. 내가 만약에 이 사진으로 교체하겠다 그러면 자, 똑같은 크기 안에 다른 사진으로 자동 교체가 됩니다. 그리고 회전이나 미러링 기능은 좌우 상하를 회전시킬 수가 있습니다. 다시 꺽쇠 모양 누르시고, 필터 기능은 여러분들이 촬영을 하셨을 때 만약에 조명을 사용하지 않으면 경우에 따라서 어둡게 촬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필터 기능을 활용하셔서 화면의 밝기를 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꺽쇠 모양 클릭.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사진을 활용해서 편집을 해보겠습니다. 자, 처음에 여러분들이 채널 이름을 적거나 아니면 만들어 놓으셨던 채널 로고를 불러오시면 되는데요. 자, 저는 소그룹 미디어에 들어가서 만들어 놨던 로고를 불러오는 장면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레이어 클릭, 소그룹 미디어 클릭. 여러분들이 로고 만들기 앱을 통해서 만들었던 로고를 불러오시면 되는데요. 스플렌디드 로고 메이커라는 방에 있습니다. 클릭하셔서 다시 한번 클릭. 그러면 이렇게 화면에 보여지는데요. 우측 하단에 있는 화살표를 활용해서 크기를 줄이시고 왼쪽 상단이나 오른쪽 상단에 올려놓으시면 되는데, 하단에 채널 로고 레이어 바는 우측으로 쭉 늘려서 영상이 끝날 때까지 이렇게 늘려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타임라인에 터치하시고 왼쪽으로 갑니다. 다음은 자막을 넣어서 애니메이션 효과를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레이어 텍스트 들어가셔서 자, 이렇게 저는 문장을 적어봤고요.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은 한국어라는 자막이 없을 거예요. 그러면 우측 상단에 에셋 스토어에 가셔서 한국어를 클릭하시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폰트 하나를 클릭하셔서 오른쪽에 있는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시면 설치됨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좌측 상단에 꺽쇠 모양 클릭, 다시 X 클릭 하시면 왼쪽 하단에 한국어가 생성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방금 바꾸셨던 폰트로 선택을 하신 다음에 우측 상단에 확인 버튼 클릭하십시오. 자, 그러면 이렇게 폰트가 바뀌었고요. 우측에 화면을 올리셔서 색깔도 바꿀 수 있고요. 자, 색깔도 저는 노란색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좀 더 잘 보이게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서 윤곽선 기능도 이네이블을 활성화시키셔서 이렇게 윤곽선 기능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자, 꺽쇠 모양 누르시고 이 상태에서 방금 적었던 자막에 애니메이션 기능을 넣을 수 있는데요. 인 애니메이션은 이 자막이
화면에 나올 때 어떻게 보여지는가? 애니메이션은 이 자막이 화면에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보여지는가? 아웃 애니메이션은 이 자막이 화면 밖으로 나갈 때 어떤 효과를 보이면서 나가는가를 여러분들이 설정할 수가 있는데요. 보통 두 개를 섞어서 세트로 설정을 해놓으면 되게 멋스럽게 연출이 됩니다. 저는 인과 아웃을 함께 설정해 보겠습니다. 인. 화면에 나올 때는 확대 기능, 확대되어져서 나오게 해보고요. 다시 우측 상단에 꺽쇠 모양 클릭하시고 아웃 기능, 들어갈 때는 축소해서 들어갈 수 있게끔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측 상단에 꺽쇠 클릭, 다시 꺽쇠 클릭하시고 네, 플레이 버튼 눌러서 한번 느낌을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왔다가 축소해서 들어가게끔 설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우측에 있는 텍스트 옵션 기능 한번 볼 건데요. 여러분들이 문장을 길게 입력을 하다 보면 행과 행 사이에 너무 붙어 있어서 가독성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텍스트 옵션 기능을 활용하는 방법 진행해 보겠습니다. 텍스트 옵션을 클릭해 보시면 글자와 글자 사이의 간격 그리고 행과 행 사이의 간격을 이렇게 조율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활용하시고요. 다시 우측 상단에 꺽쇠 클릭, 타임라인에 터치하셔도 네, 이렇게 작업이 설정이 됩니다. 다음은 배경음악을 불러오는 과정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디오 들어가셔서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은 음악 에셋 받기라는 메시지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음악 에셋 받기 클릭하셔서 왼쪽에 있는 카테고리 선택하시고 여러분들 마음에 드는 음악을 다운받으시면 되는데요. 우측 상단에 마찬가지로 에셋도 누르고 들어가셔서 왼쪽에 있는 카테고리 선택, 자, 플레이 버튼을 눌러보시고 마음에 들면 오른쪽에 있는 다운로드 버튼 눌러서 저장해서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X 버튼 누르고 나갈게요. 하나만 클릭해 볼게요. 음악을 선택하시면 이렇게 우측에 플러스 버튼이 보여집니다. 그러면 플러스를 클릭을 하셔야만 하단에 오디오가 불러와집니다. 타임라인의 화면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해서 플러스 버튼을 계속 누르게 되시면 이렇게 타임라인 화면을 위로 올렸을 때 하단에 여러 개가 불러와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번 누르셨으면 밑에 있는 타임라인을 살짝 이렇게 위로 올려보시면 오디오가 불러와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끝에 남아있는 필요 없는 오디오는 깔끔하게 삭제하겠습니다. 트림 분할을 누르셔서 오른쪽 트림 누르시면 이렇게 깔끔하게 잘라집니다. 여러분들이 사진을 활용해서 나레이션을 넣고 배경음악을 깔아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반드시 배경음악의 소리를 줄여줘야 됩니다. 자, 음악 소리를 줄여주는 방법 들어가 볼게요. 오디오에 클릭하셔서 우측에 믹서 기능 클릭. 자, 100%로 되어 있는 거를 보통 배경음악은 한 25 이하까지 낮춰주시고요. 자동 볼륨을 활성화시키셔야 됩니다. 다른 거는 따로 추가적으로 만질 필요 없습니다. 우측 상단에 꺽쇠 클릭. 자, 이렇게 해서 오디오를 반드시 낮춰주셔야 되고요. 만약에 목소리 나레이션을 넣지 않았을 때는 기존의 100%를 그대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는 녹음 기능을 한번 활용해 보겠습니다. 녹음을 터치하시면 처음 쓰시는 분들은 오디오 기능, 처음 쓰시는 분들은 마이크를 허용하라는 메시지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허용해 주시면 저처럼 이렇게 시작 버튼이 나오는데요. 시작 버튼을 누름과 동시에 하단에 붉은 색깔의 박스가 만들어집니다. 다 끝났을 때는 정지 버튼을 누르시면 하단에 타임라인 하단에 보라 색깔 레이어 바가 생깁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보이스도 소리를 올려주는 것까지 진행하셔야 되는데요. 자, 실질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튜브 강사 조한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정지. 그러면 하단에 보라 색깔로 녹음바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측에 있는 믹서를 활용해서 보이스는 최대치로 올려줘야 됩니다. 200으로 올리시고 자동 볼륨 활성화. 자, 꺽쇠 누르시고 네, 그러면 녹음 기능이 만들어진 겁니다. 녹음바를 터치하시면 오른쪽 화면에 음성 변조 기능이 있는데요. 음성 변조 기능도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클릭해 보시고 마음에 드는 거 한 번씩
활용해 보시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꺽쇠 모양 클릭. 자, 타임라인에 터치하고 나올게요. 왼쪽에 톱니바퀴 모양이 있습니다. 자, 톱니바퀴 모양을 클릭하셔서 오디오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 기능을 설정을 하시면 되는데, 보통 여러분들이 멸치에서 만들었던 오프닝과 클로징을 쓰지 않을 때는 여기에서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 기능을 설정을 해주시면 영상이 처음 시작되는 부분과 마지막 끝나는 부분에 자연스럽게 끝날 수 있도록 마무리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 기능을 이렇게 오른쪽으로 클릭하셔서 활성화를 시키시면 마지막 끝날 때 음악이 자연스럽게 소리를 줄여주면서 끝내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페이드 아웃 기능까지 설정을 하셨으면 이제 내보내기 기능을 활용해서 폰에 저장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키네마스터 안에서는 작업하는 게 다 바로바로 저장이 되지만 외부에 공유하려고 했을 때는 반드시 내보내기 버튼을 누르셔야 됩니다. 자, 내보내기 클릭. 보여지는 해상도와 프레임 레이트는 FHD 1080p 그리고 30에 맞춰주시고요. 비트레이트는 제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절반 정도까지만 오게끔 설정을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비트레이트가 높음으로 가 있으면 여러분들의 데이터 용량을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 없고요. 이렇게 절반 정도만 오게 하셔도 해상도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자, 하단에 동영상으로 저장. 그럼 여러분들의 영상 길이에 따라서 인코딩하는 시간이 조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여지는 공유하기 버튼 누르셔서 여러분들이 공유하고자 하는 플랫폼에 선택을 해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사진을 활용해서 편집하는 방법 진행해 보았습니다. 고맙습니다.